안녕하세요. 아트마을 꼬망스망입니다. 오늘은 그림 위주가 아니라 이야기를 위주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캐리커처라는 장르에 접하게 된 계기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현재 아트마을이라는 이벤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체라기보다는 저처럼 이벤트 팀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아트마을은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타로카드,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을 위주로 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행사업이 완전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순환이 제법 되는 팀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종종 캐리커처 팀으로 합류를 해서 행사를 참여하곤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했던 일은 애니메이션 전공이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로 KBS TV동화 행복한 세상 일을 하게 되었었고요. 다음은 지인의 소개로 신생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회사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어서 다른 일을 찾게 되었는데요.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내봐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 이후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이는, 그리고 인맥이 없는 사람에게 취업을 하는 것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출신 학원을 찾아가서 예전 입시 때 하던 소묘를 가다듬어서 이쪽으로 미술학원 강사로 진출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쪽 길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미술학원 강사 쪽으로 일을 하면서 약 7, 8년 정도를 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직업적 진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바닥에서 더 이상 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펴본 것이 인터넷에 떠도는 초상화 사이트였는데, 여러 달 여러 사이트들의 주문 게시판을 관찰을 해본 결과 이 정도면은 생활이 좀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상화 사이트를 만들고 학원을 박차고 나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학원에서는 제가 돈을 더 벌어보려고 투잡을 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주문량은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만두기 전 살펴봤던 주문 게시판 물색은 사이트 운영자의 자작극이었거나 아니면 제가 잘 되는 곳 몇 군데를 일반화해서 생각했거나 아니면 저의 운영 미숙이거나, 아무튼 이것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캐리커처 작가 구인 광고를 보고 당시 서울랜드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버팀목을 우선 만들어 놓고 길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때가 2009년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캐리커처 샵이 있었고요. 그 가게 앞에서 파라솔을 펴고 손님들을 맞아 즉석 그림을 그려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저보다 한두 달 정도 먼저 와서 대기 중이었던 예비 작가들도 몇 명 있었는데, 샵의 규칙 중에 초보자는 투입하기 전에 즉석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습을 약 2달 정도 시키는 관행 같은 거였어요. 샵에서는 그 예비 작가들은 아직 투입시키기 위험수가 있다고 판단했었나 봐요. 캐리커처 판매 부스의 시스템은 작가가 그림과 액자를 팔면 서울랜드의 몇 퍼센트, 샵 주인 몇 퍼센트, 작가가 몇 퍼센트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는 작가들을 여러 명 배치해야지 샵 주인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유능한 작가가 투입되면 유능한 작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고, 그리고 그림 퀄리티도 높기 때문에 그림 퀄리티로
손님의 유입을 더 늘려주기 때문에 훨씬 이윤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유능한 작가들은 모두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터라서 누구라도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때는 바이오로 대망의 5월, 이 업계에서는 대목 중에 대목의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저 말고도 부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남자 작가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림책 사파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을 많이 했었는데, 사파 일을요. 그새 요새 얼마간 상황이 어려워져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역시 광고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고요. 라이브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며 당시 샵의 주인이자 감독 작가분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군 제대 후 모 공원에서 초상화를 라이브로 그린 적도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남자 작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가던 사파 작가였고요. 저와 그 사람은 그림을 상당 기간 그려왔기 때문에 나름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꽤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캐리커처는 너무 낯선 장르였고, 그리고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그림 세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받고 즉석에서 그려준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하고 괴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옆에 있는 그 작가와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소공포증 환자가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여기 왔는데 옆에 있는 작가와 저는 도망가야 하나 어쩌나를 논의하기까지 했어요. 계속 갈등이 되었던 거죠. 샵 주인이자 감독 작가분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투입하게 되면 손님들한테는 절대로 처음 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한테 저 오늘 수술 처음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들은 환자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폭소를 터뜨렸는데 전혀 긴장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그 감독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참여 의사를 물었어요. 사파 작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긴장되지만 한번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죠. 여기까지 온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렇게 저는 생소한 장르의 시작 테이프를 끊게 되었답니다. 지금 당시에 그렸던 제 그림을 보면 정말 제가 그린 건지 믿기 어려울 정도이더라고요. 예전에 그렸던 것을 쟁여두는 편이라서 가끔은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 옛날 그림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아마 지금은 거의 잘된 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림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무리 내 그림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알아보게 되거든요. 원래 저는 버리는 것을 정말로 꺼려하지만 싹 다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의 지속 끝에 생긴 안목의 성장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올해가 캐리커처 시작한 지가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길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게임 모델링 일도 했었고 디자인 회사에도 잠깐 있었고 간간히 다른 업을 하기도 했는데, 캐리커처는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되돌아와서 다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버팀목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만들었었던 초상화 사이트는 처음보다는 업그레이드 돼서 캐리커처 주문도 받게 되고 또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벤트 일을 겸하는 형태가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닌데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속되었을 때 다른 길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그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요. 시작할 때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꼬망스망. 원래는 어릴 적 살았던 동네인 사당동, 방배동에 있는 서문여중 서문여고 앞에 있던 옷가게 이름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고요. 캐리커처 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그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타이틀이 바로 꼬망스망이었어요. 꼬망스망은 불어로 시작, 입구, 예술이나 학문 따위의 기초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도 두려움과 더불어서 꼬망스망을 기꺼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이 거의 다 됐으니까 뒷부분은 좀 빨리 돌릴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또 다른 시작, 제2의 꼬망스망을 꿈꿉니다.